1907년 5월 24일 청나라 황족인 숙친왕 아이 신기오르 산치의 14번째 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가와시마 요시코. 그녀는 청조의 부흥을 위해서 일본에게 협력을 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파이 혐의로 처형된 사람이죠. 중국 사람인데 이름이 좀 특이해요. 그녀의 만주어 이름은 아이신기오로 센위예요. 중국 이름은 진비후이, 금벽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동양의 잔다르크다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요, 매혹적인 매력으로 미인계를 사용했던 그 전에 안나 챔프먼과는 좀 다르게 남장을 했던 여자 스파이입니다. 그리고 또 스파이의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유창한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굉장히 유능한 스파이였다고 해요. 언변까지 뛰어나서요. 나중에 재판장 앞에서도 변호인 앞에서 자기가 그냥 화려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은 굉장히 어려 보이죠? 그녀의 사진 하나만 더 공개할게요. 누가 봐도 아무리 제복을 입고 있어도 앳된 여자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녀는 누구인가? 청나라가 멸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청나라의 숙친왕도 폐지가 되었죠. 그런데 이 청나라 왕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숙친왕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신의 14번째 딸이었던 이 여자를 가와시마를 일본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조건에 이 아이를 입양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녀는 1912년 6살의 나이로 양엄마를 따라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 군국주의에 혹독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녀는 도쿄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여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집안이 자기가 입양이 된 그 집안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또 다른 시로 전학을 가게 된대요. 그러면서 마츠모토 고등여학원에 다녔는데 당시에 말을 타고 통학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사실 큰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녀가 어렸을 적부터 일본에서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녀의 정신상 세계도 이제 완전히 일본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가와시마 요시코라는 이름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중국 사람인데 완전히 일본화된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1922년 자신의 아버지인 숙친왕이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장기 휴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학교는 복학하지 않고 중퇴 상태로 남게 되죠. 17살 때였습니다. 일본인과 사랑에 빠져요. 야마이의 소위와 금지된 사랑에 빠졌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 둘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랬더니 그녀가 아주 요란한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때부터 요시코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식이 자신의 겉모습을 바꾸고 나서 나는 여자를 버리고 살겠다라는 결의문서를 작성하고 평생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작성하게 되죠.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남장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자기를 입양했던 양아버지 가와시마 나니가가 그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서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런 여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가 20살이 되었어요. 20살이 되던 1927년 그녀는 중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본에서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과는 결혼하지 못하지만 이 일본이 지지하고 있었던 몽고족 장군의 아들 캉주르잡과 결혼하게 돼요. 그런데 성격 차이로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상해로 가게 되죠. 상해에서 그녀는 재무관이었던 일본 육군 다나카 류기치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스파이 활동의 시작점. 이때부터 이 남자와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면서 정보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특공 그 공무에다가 뭐 여러 가지 첩보 활동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다나카로부터 사격도 배우고 암호 해독 뭐 이런 각종 첩보 기술들을 이때부터 익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에 중국의 국민당 임법원장으로 있는 사람의 비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권력이 있는 사람의 비서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각종 중요한 문서와 정보 등의 그 고급 정보를 가지게 되고 그걸 일본군에 넘겨주게 됩니다. 1932년이었어요. 상해에서 한 일본인 승려가 중국인에 의해서 사망하게 됐고요. 이를 빌미로 전쟁이 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중국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걸 상해사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상해사변 또한 그녀가 핵심적인 배후 인물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후에도 중국의 황고준 사건, 9.18 사변, 만주 독립 등의 사건, 완용 이송 등의 그 중요한 사건에 그녀가 개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실 태생은 중국 사람이에요. 게다가 청나라 황실의 공주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징성을 오히려 일본에서는 좋아했죠. 게다가 여자로 이렇게 꾸며놓으면 미모도 상당했고요.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스파이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하고 있다가 일본에서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상당히 좀 돌발적인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은 스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 눈밖에 나게 되고 근신 처분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일본의 패망이 닥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말년도 그렇게 평화롭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녀는 중국에서 관동군 소속이었대요. 그래서 일본 비행기를 타고 다행히 일본으로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참 웃겨요. 중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일본인 스파이로 활동을 하다가 일본이 조금 기울어 가니까 촐랑 또 일본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도망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런데 그녀가 그걸 거부한 거죠. 그리고 나는 중국에 남아있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어도 중국인들한테 절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인들 손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징으로 압송되게 되죠. 그녀의 마지막 감옥에 있었던 모습인데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고 머리에 검은색 천을 씌워서 창고에 가둬뒀어요. 일본이 결국 1945년 항복한 이후에 중국인들은 여이 매국노 하면서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죠. 그에 따라 요시코는 10월 10일 베이징에서 헌병들에 의해 체포되고 사형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실 그녀의 배경이 너무나 독특했기 때문에 재판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중국인으로 치면 이거는 매국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인이라고 그 여자를 생각하게 된다면 직접 살인을 했거나 죄를 저지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에 돌려보내질 수도 사실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체포 후에 감옥에서 계속 갇혀 있으면서 결국 1947년 북경 민국법정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진은 그녀가 사형 직전의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물론 저도 구글에서 찾은 거라 그 정황이 정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948년 3월 25일 그녀는 중국의 제1감옥 서남쪽에서 비밀리에 총살당합니다. 그녀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그 감옥 간수하고 자기 그 양 가족들
비롯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서를 남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나를 검정색 상의에 흰색 바지를 입혀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이 집행되고 나서 그녀의 시체는 감옥 후문에 있는 곳에 쉽게 말하면 안치됐다고 하지만 약간 버려졌는데요. 시체가 이렇게 좀 사방으로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곱게 누워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머리는 뭐 이쪽, 다리는 뭐 저쪽, 약간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대요. 회색 제수복을 입고 있었고 또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총을 뒤쪽에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코를 관통하고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머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로 돼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형체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총살로 생을 마감한 줄 알았던 그녀와 죽음과 관련돼서는 또다시 논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형이 된 직후부터 저거는 사실 요시코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사형대에 올라가서 죽은 거다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그녀가 실제로 30년,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30년 동안이나 더 생존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고 하네요. 일본 언론에서요. 1978년까지 그녀가 살았다는 증언과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얼굴에 총을 맞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신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중국에 한 여류 화가가 있는데 그 여류 화가가 사실 나를 길러준 건 우리 할머니인데 우리 할머니 얘기로는 자기가 총의 공주 금벽휘였다라고 말했다는 것도 언론이 입수했고요. 그녀의 일대기는요, 남장미인 가와시마 요시코의 생애라는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었다고 해요. 영화 만주의 마지막 황녀 또는 마지막 황제에서 왜 군복을 입은 그 남장 여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바로 카와시마 요시코가 모델이었다고 합니다.